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래도 석사를 이미지 메이킹 교육 전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도 뭐 이미지 메이킹을 잘 못하시네요 이러는데요. 저는 이거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제가 돌 때도 4살로 본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얘는 4살짜리가 왜 걷지도 못해요 그랬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아니 엄마 어쩌면 딸들이 이렇게 노숙하게 났어요. 나 돌 때도 4살로 봤다며 이랬더니 저희 막내가 언닌 들에 나 6학년 때 중매 돌아왔었잖아 이러고 다 웃었어요. 저희는 나이를 확 미리 먹어갖고 처녀 때 다 아줌마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가 1남 4녀 딸이 4이거든요. 그러니까 딸들이 다 아줌마 소리를 들어와갖고 연애 한 번도 못했어요. 다 중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면요 맨 맏며느리 같이 생겼다는 얘기만 하지 우리 연애할래 소리 한 번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7살 때부터 아줌마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가서 제 나이를 얘기하면 한두 살 어리게 봅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제 대학원 다니면서 저희 동기들이 다 이미지 메이킹 강사였어요. 옷을 살 때도 이거 사면 안에는 뭐 입어야 돼요? 이거 하면은 어떤 색을 골라야 좋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컬러 진단을 하니까 저는 이제 쿨톤이래요. 쿨톤. 그래서 밝은 색, 같은 이 분홍이라도 좀 밝은 분홍이 어울리고요. 초록색 입으면 너 어디 아프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초록도 밝은 초록이면 괜찮은데 네, 한번 검은 물에 들어갔다 뺀 초록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런 것도 알고 나니까 굉장히 좋구나. 또 여기 하관이 넓다고 해서 매일 이렇게 단발머리를 해갖고 여기를 되도록이면 가렸어요. 이 면적을 되도록이면 가렸더니 그렇게 하면 이게 더 커 보인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시니어 이미지 메이킹을 준비하면서 잊어버렸던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미지 하면요, 우리는 뭐 옷을 예쁘게 입고 또 멋지게 구두를 신고 이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저는 이미지 메이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해요. 내적으로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그 사람이 내 매력이 점점 이렇게 사람 됨됨이가 우러나와 갖고 보면 볼수록 좋은데 처음은 딱 멋지게 봤는데 볼수록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잘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본인이 성숙하면 우러나오는 것도 그렇게 좀 우러나오는 자체도 괜찮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적 이미지 중에서 본인의 마음가짐, 두 번째는 말투예요. 다 사람이 괜찮은데 말만 했다 하면은 사람 정신 번쩍 나게 하는 사람 있죠. 아따 그랬어 무슨 뭐 욕 나오고 욕이 안 나오면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말투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를 딱 상하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보통 첫인상을 3초 안에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게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 첫인상이 딱 굳어지면 그 인상을 바꾸는데 200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 쟤는 참 부드러워 보이는데 볼수록 애가 난폭해 이러면 그 난폭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첫인상에 200배를 노력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인상을 좋게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인상이 강하게 보인다면 눈썹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화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면을 곧게 쓰고 또 내가 희망이 있고 비전을 갖고 내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볼수록 멋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커리어 우먼이다 이러면 행동이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여야 본인의 이미지를 관리를 잘 한 거잖아요. 그래서 꿈과 비전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좋아 보이고요. 볼수록 사람 마음 씀씀이가 좋고 자세도 바르고 남에게 대하는 태도가 좋으면 그 사람의 내적 이미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또 외적 이미지는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은 나이가 60이신데 긴 머리를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한 거 보면 저럴 때 좀 짧은 머리 했으면 훨씬 나아 보일 텐데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외적 이미지는 본인에게 맞는 옷.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을 대할 때
바이어들을 대할 때나 아니면 가족을 대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제일 좋은 저는 말이 TPO라고 생각해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본인이 옷차림을 잘하면 외적 이미지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이미지예요.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명함을 건네는 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을 때나 또 아니면 또 어떤 설명을 사업적인 설명을 할 때나 네. 예를 들어서 사업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치렁치렁 옷을 집에서 입는 거로 입는다면 그 사람이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저는요 동안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동안. 모든 사람의 희망이 동안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한두 살은 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머리를 짧게 하고 또 항상 단정하게 입고 야 유머 강사라서 그런지 막 옷차림도 웃긴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제가 관리를 잘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안에 가장 그 대표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성형외과 의사들의 판단이거든요. 이게 3등분 이마에서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요 코끝까지 코끝에서 턱까지 갔을 때 1대 1대 0.8이면 동안이래요. 그러니까 턱이 짧을수록 동안으로 보인답니다. 인중이 길면 나이가 들어 보인대요. 근데 저는 그런 외면적인 것보다 그렇다고 턱을 이렇게 깎을 수는 없죠. 이렇게. 네, 이렇게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볼수록 좋은 사람이 저는 본인 관리를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한다면 일단은 내가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를 잘하고 두 번째 또 나의 이 꿈과 희망을 늘 기록을 하면서 실천하고 또 세 번째는 내가 한 가정의 어머니라면 자식을 대할 때 말씨나 또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걸 아이들이 보고 자라잖아요. 네, 학교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을 얘기할 때 어느 엄마가 니네 선생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도 우리 선생은 말이야 이러는데 저는 제 아들한테 얘기할 때 선생님 흉을 절대 안 봤어요. 선생님이 흉을 보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배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네 선생님께서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런 하나하나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번은 학교 엄마가 아예 어렸을 때 학교 엄마가 니네 선생은 야 발톱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 하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발톱 꼬락서니는요 이러면서 얘기했대요.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저희 학부모들을 앉혀놓고 한탄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니어의 이미지 메이킹으로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하려면 동안도 중요하지만요. 일단은 내적 이미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동안 만들려는 거, 동안 만들고 피부 관리하고 또 피부 관리, 또 외모 관리 이런 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습관적이 되면 습관적은요 습관이 적이 된 걸 습관적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게 몸에 있게 되면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이미지를 제가 주제를 정한 이유는 시니어들께서 또 제2의 일을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분이 살아온 걸 우리 외면적으로 딱 배워 나오는데 대부분 얘기하고 그분 나이 헛먹었어.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본인 관리를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덕분에 대학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됐어요. 우리가 좀 나이가 덜 들어 보이려면 가르마를 일자로 하게 되면 얼굴이 길어 보인다고 합니다. 또 지그재그로 하면 얼굴이 좀 짧아 보이는 대신에 여기 5분의 2 정도까지만 가르마를 하면 훨씬 어려 보인다. 이런 것도 제가 다시 복습을 하면서 알았거든요. 사실 저는 어려운 말은 잘 쓸 줄 모릅니다. 들어서 쉬워야 또 행동에 옮길 수도 있고요. 들어서
네, 납득이 가려면 쉬워야 되거든요. 저한테 영어로 강의하라면 못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강의를 5회 하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영어로 했어요? 이러고 물어봐요. 영어로 했으면 안 갔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중국 CEO들 대상으로 강의했다 그랬더니 중국어로 했어요. 이래서 중국어는요 꺄오뚱밖에 몰라요. 제가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제가 쉬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쉽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 이미지 메이킹 이러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일단은 깔끔해야 돼요. 깔끔. 어떤 분이 이래요. 어떤 분도 아니구나. 제 친구가 야 골프로 치러 갔는데 그 언니는 회사 사장이거든. 근데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냄새가 나.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왜? 그러면 너의 관계까지 끊어진다. 이랬어요. 근데 냄새가 나. 이래. 평소에 안 씻어서 그러나? 야 평소에 안 씻는 사람도 나올 때는 씻거든.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데 본인만 모른대요. 본인만 모른대요. 더군다나 여사장이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할 텐데 옷은 멋지게 입는데요. 그런데 냄새가 나서 골프를 칠 때도 서로들 편을 안 먹으려고 그런대요. 그럼 그분은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못한 거죠. 또 두 번째는요. 하시다 보면 네 옷을 정말 본인은 잘 입고 애는 그지처럼 해고 데리고 다니는 부모 봤거든요. 본인은 해외여행도 갈 것 같은 차림이야. 완전히. 그런데 애는 고무신에다가 길에서 얻어 입은 옷 같은 걸 그래서 정말 아니 엄마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누가 욕 먹어요? 엄마가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이미지 메이킹도 중요하고 내 아이에게 엄마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또 아내로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잘 사는 친구인데 네 먹을 거 있으면 자식들 입을 거 있으면 남편 이래서 남편은 매일 최고급 양복으로 입거든요. 부부 동반하고 갈 때는 옷 빌리러 다니느라고 바빠요. 옷 있어요? 코트 있어요? 남편이 코트 사 입으라고 너 모임에 부부 동반이니까 나올 때 코트 하나 사 입어 이랬더니 그거 아까워갖고 코트를 안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체구가 왜소한데 완전히 팔 이렇게 긴 걸 입고 갔더니 남편이 어느새 없어졌더래요. 집으로 그냥 와버린 거예요. 회사 부장님이시면 부장님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인수가 너 왜 그러니? 남편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너는 아내로서의 또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너는 네 관리를 못함으로써 남편을 부끄럽게 만든 거야. 나로 인해서 남편이 너를 부끄러워하거나 자식들이 학교 오지 마세요 이런대요. 학부모 가시는 날이 있으면 엄마 오시지 마세요. 제가 제 손에서 알아서 할게요. 이런데요. 그러면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관리를 못한 거예요. 네, 살림은 이제 집안 살림은 넉넉지 못하는데 또 옷만 호화스럽게 입으면 그것도 문제죠. 예. 제 친구 중 하나는 이 친구들 사이에 그냥 남편이 지금 실직하고 안 좋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임에 나올 때는 명품백을 들고 나와요. 본인이 명품백을 좋아하니까 친구들도 백 있으면 다 뒤집어 봐. 상표를. 진짜인지 아니지. 그래 놓고 야 이거 가짜다 이래요. 이거 가짜인데 너 이걸 들었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짜거든. 백화점에서 산 거거든. 아니 본인이 본인 거나 하지 뭘 남 참견까지 해요. 그러니까는 소식 전할 일이 있으면 모두 다 그 친구한테 전하는 거야. 걔가 소문을 내기 때문에. 그거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걔 별명이 떠버리예요. 떠버리. 또 어떤 친구는 꽃기호야. 안 끼는 데가 없어. 꽃기호. 참 저는 이런 별명 짓는 애들도 참 잘 진 것 같아요. 얘는 꽃기호. 예. 또 걔는 또 그냥 버럭 화를 내는 애는 걔는 또 버럭맨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해서 찾아보고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색이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보려면 그 색을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면요. 쿨톤 또 웜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은색을 이렇게 됐는데 나한테 어울리면 웜톤이구나. 네, 스타일이. 또 근데요.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입어서 남들이 칭찬하면 그건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참 도움을 우리 같은 동기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 이거를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요. 이렇게 체크가 있을 때 안에도 체크를 입으면 머리가 아프대요. 산만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옷에 있는 바탕 색깔을 안에다 입든지 아니면 검은 줄 무늬에 있는 걸 입든지 하면은 어울리는 옷이래요. 또 나이가 덜 들어 보이려고 한다면 한 벌을 같이 입으면 나이가 좀 들어 보인대요. 그 대신 키가 작은 경우는 한 벌을 입으면 길어 보이겠죠. 그런 거를 정말 학교 공부하면서 매일 사진 찍어갖고 지금 이 옷을 사려고 그러는데 밑에는 뭐 입어야 돼요? 이렇게 전화하면 또 얘기해 줬어요. 그 선생님이. 초록 웃도리 자켓을 입을 때는요. 안에다 하얀색이나 검은색을 입으면 훨씬 더 예뻐 보여요. 단정해 보여요. 그리고 얼굴 크다고 자꾸 가리면 안 되고요. 되도록 얼굴을 짧게 해야 단정해 보입니다. 또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가갖고 명함을 드릴 때 한 손을 드리면 안 됩니다. 두 손을 들이대 그 자리에서 읽고 한자로 돼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이건 무슨 글자인지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래요. 예. 그래서 저는 한자는 그래도 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는 바로 가방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서는 그분 조남을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아, 김성준 씨군요. 네, 이렇게 한번 읽은 다음에 바로 가방에 넣지 않고 말하는 탁자에다 먼저 이렇게 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집어넣는다든가 또 상대방이 먼저 앉기 전엔 제가 먼저 앉지 않고요. 딱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를 뒤밀고 이런 거를 다 이제 그분들에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력해갖고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이미지가 너무 날카로워 보인다 이러면 옷 색깔을 부드러운 걸 입는다든가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유난히 상대방에게 톡톡 쏘는 톤을 한다든가 이러면 톤을 좀 중저음으로 하는 거죠. 한동안 뭐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톤을 좀 바꾸자. 자꾸 들으니까 짜증 난다 해서 그 쏠 톤을 이제 바꾼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은 부부싸움 할 때도 화나셨습니까? 이렇게 틀림없다고 우리가 막 놀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직장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탓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톤이 높아지면 화난 것 같은 톤이 된다 이러면 톤을 좀 중저음으로 하면 되겠고요. 또 매일 화난 것처럼 인상을 부릅뜨는 것 같다 그러면 눈빛을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 이걸 내려놓는 거 원망이나 분노가 있었다면 그 분노를 내려놓는 거 또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거 이런 거를 늘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거든요. 화가 나면 일단은 한 번, 두 번 세보자. 그러니까는 막 부부싸움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지금 8시 21분이니까 9시에 싸우자 이러면서 하면 설거지 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다 보면 어느새 제 화가 누그러지고요. 그땐 내가 잘한 것처럼 느꼈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또 9시에 대해서 싸우려고 그러면 서로가 풀어진 상태예요. 그래. 우리가 이미지를 좋게 한다는 거는 내가 타고난 내 이미지를 확 바꾸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를 수정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지만 않았어요. 그리고 눈썹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부릅뜨는 것 같다 이러면 눈썹을 좀 부드럽게 동그랗게 하고 입꼬리를 이렇게 내린 것 같으면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했어요. 저는 왜 웃을 때 이렇게 웃는 사람 있지 한쪽만 웃고 이렇게 그러면 떫은 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턱을 짧게 할 수는 없지만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면 이게 딱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는 이 볼살이 이렇게 해갖고 젖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훨씬 젊어 보이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볼살이 여기 붙는 거예요. 여기 붙는 거예요. 또 여기가 이렇게 사탕 물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볼살을 올리기 위해서 입꼬리를 올리는 거 이렇게. 어떤 분이요 60대인데 보조개 수술을 하러 왔대요. 아니 어머니 왜 보조개 수술을 하세요? 그랬더니 귀여워 보이려고요. 이랬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보조개를 향해서 다 주름이 되거든요. 그렇게 귀여워 보일 필요가 없이 항상 웃는 얼굴이 되면 사람이 친근감이 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입꼬리를 올리는 수술이 또 있대 이렇게. 그런데요 상갓집에 가서 남들 다 울고 있는데 본인만.
그러면 너 나 지금 놀리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축 처지는데 이렇게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면 이게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딱 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 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이걸 펜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나무젓가락을 물고 입꼬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같이 웃는 저기로. 제가 콘택트 렌즈를 35년 끼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늘 충혈됐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넌 토끼 눈깔이냐? 토끼 눈깔이냐? 매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매일 좋은 생각을 하면서 먼 산을 보는 거, 눈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네, 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는데 이 속마음도 시뻘건다고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매일 좋은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음악 듣고 또 좋은 말 하는 걸 연습을 했거든요. 그 입꼬리 연습을 하는 거 입꼬리. 웃는 얼굴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저는 가만히 있으면 화나셨어요? 이래요. 큼직큼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실 때도요, 안에서 웃어야 돼요. 나중에 마스크를 갑자기 벗으려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도 겁나. 그러니까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강의를 딱 하는데요. 강사님, 우리가 다 썼으니까 벗으셔도 돼요. 그런데 갑자기 벗으려니까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립스틱이 여기 번지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러고 쓰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난리 났더라고요. 입꼬리를 마스크 안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지하철에 앉을 때도요, 이렇게 입꼬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훨씬 경쾌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돼요.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고요. 네, 1인 1팩으로 하는 거예요. 이 피부에서 습기가 날아가면서 건조해지니까 이게요, 주름이 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집에 딱 들어가면 1인 1팩 해요. 1인 1팩. 세수하고 얼른 팩. 15분 동안 딱 팩을 하는데 1년에 200개 씁니다. 제 친구가 이래요. 야, 200개 썼는데 그 모양이냐 이래요. 이런 것들 꼭 있어. 그래서 제가 안 했으면 오죽하겠냐 제가 이러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딱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하고 있어요.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1인 1팩하고 이거는 내적으로 이렇게 안에서 이제 점점 콜라겐이 부족해지고 엘라스틴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24살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콜라겐도 뭐 1%씩 줄어들고 있대요. 20살부터. 그 뿔은 줄어들고 있으면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콜라겐 많이 섞인 음식도 먹고 콜라겐도 먹고 늙으면 나만 손에 주름지면 나만 손에 이렇게 하면서요. 항상 긴장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콜라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음식 골고루 먹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요. 건강한 생각을 하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이러면 우리 몸도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딱 보면 건강해 보여야 되는데 어머, 쟤는 어디 아파 보여. 이거는 본인이 이미지 관리를 못한 거예요. 또 가족들한테 집에 들어가면 또 아프다는 소리 또 하겠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거는 아내로서의 또 남편으로서 본인 이미지 관리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딱 집에 들어왔을 때 밝은 얼굴이 딱 있어야 집에 들어올 생각도 나고 우리 아이들도 집에 가면 엄마가 웃네? 아빠가 나 볼 때마다 인자한 모습을 하네? 이러면 좋은데 아빠는 매일 화난 표정, 피곤한 얼굴, 엄마는 매일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분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려고 작전 중인 것 같고 이러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이건 방금 전의 일이야 하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요, 저처럼 막 웃는 동영상이 있어. 애기들 밝게 막 웃는 동영상인데 그거를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내가 지금 기분이 다운될 것 같아 이러면 얼른 그걸 보는 거야. 막 깔깔깔깔 막 웃거든요. 애들은요 하루에 300번 웃고 어른들은 15번 웃는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고 있는 날이 많거든요. 애들이 300번, 400번 웃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오래 사는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는 억지라도 가족끼리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딱 들어올 때 현관문을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웃자 이렇게 하하하 이렇게 웃게끔 그렇게 약속을 하면요 가족들이 웃는 얼굴을 보면 일하는 우리 아빠나 엄마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웃는 가정을 만드는 것도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면 인상부터 딱 쓰는 거 생각나게 하시지 말고 걔만 보면 웃는 얼굴이 먼저 생각나. 걔만 보면 예의가 발로. 걔만 보면 항상 태도가 단정해.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하는 사람이나 밖에서 뭐예요? 집에서 있다가 금세 나온 차림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전문가 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저희들 모임에 가면요. 네. 모임에 나온다고 한껏 꾸민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귀여워 보여요. 그래, 우리 만나려고 저렇게 노력을 했네.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데, 예, 집에서 막 설거지 하다 말고 나온 것처럼, 예, 옷을 보니까 걔가 오늘 하루 종일 뭐 먹었는지 옷만 보면 다 알아. 여기에 뭐 콩나물도 묻어 있고 밥알도 여기 있고 이러면은 제가 우리 만나는데 대충 하고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한껏 꾸민 것 같이 느껴지면 우리 만나려고 설렜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긴장되게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을 봐서 내가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야, 오늘은 화장도 더 잘 된 것 같으네. 오늘은 눈썹도 잘 그려졌네. 오늘은 그 옷이 너무 화사해 보이네. 이렇게 되면 내 기분이 좋잖아요. 내 기분이 좋으면 그 에너지로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게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는 애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아빠답게라고 해서 우리가 뭐 겉으로 드러내고 이런 것보다는 근엄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아빠답게 모범을 보인다든가 나는 커서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날 거야 이런 딸들 많아요. 이런 딸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 저는 아빠로서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엄마 같은 분하고 결혼할 거예요. 제 아들도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러더니 요즘 바뀌었어요. 엄마 나는 여자는 무조건 이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래요. 그래서 나도 그전에는 이쁘다는 소리 좀 들었어. 내가 이랬더니 알았어요 이래요. 그 증거가 여기 있어 이러면서 사진을 보여줬더니 엄마 뽀샵 했네요 이래요. 저 화장품 모델로 나간 적이 있어요. 네. 이걸 쓰면 이렇게 돼요 이랬어요. 사실 그거 써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었는데 공모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써서 이렇게 됐어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다 믿고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주름은 졌지만 지금이 더 편한 게요. 그때는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의 전화가 왔는데 제가 시간이 딴 전화 받느라 그걸 못 받아갖고 그 강의를 그 사이에 강사를 섭외했다 그러면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 강의를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연인가 보다. 그분들이 또 나랑 인연이 되려면 언젠가 강의 섭외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몇 년이 지나서 또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때는 정말 이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교회에서 그렸는데 제 친구가 더 잘 그리는 거예요. 제가 봐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가 그린 카드를 감췄어요. 감췄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 거죠. 근데 아침에 와갖고 제가 감춘 카드를 어떤 분이 딱 찾아서 잘 그린 이 카드가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지금 나오길 잘했다. 만약에 그 친구가 그 카드를 찾기 위해서 막 마음을 조이고 이랬으면 내 마음도 편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욕심이 많아갖고 매일 이랬어. 남한테 지면 어떡하나. 문제를 풀더라도요. 수학 문제를 딱 풀더라도 제가 틀리면요. 애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쟤 공부 못하는 거네. 잘한 줄 알았더니 못하는 거네. 이랬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해갖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저를 달달달달 볶았어요. 그랬으니 그때 사진을 보면은 욕심이 하늘을 찌르죠.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편안해지네. 편안해지네. 밤새 얘기하면 다 통할 것 같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인옥이 이제 착해졌구나. 너 이미지
관리 잘했구나. 그러니까는 막 시집살이 하고 남편 때문에 속 썩는 거를 막 아들한테 푼 적도 있거든요. 예, 막 너는 이것도 못해? 응, 지 애비 닮아서 이런데 살다 보니까 애가 아빠를 닮아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유전과 환경의 차이가 아이를 낳는데 아빠를 닮으면 유전, 뒷집 아저씨 닮으면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 애비 닮아서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때 엄마로서의 내 이미지 관리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아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엄마 요즘 들어 엄마가 많이 편안해 보여요. 그래 맞아 엄마 지금 굉장히 편해. 일을 할 때도 옛날보다 더 잘 돼. 그거는 엄마가 욕심을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욕심을 내려놓으니까요 세상에 편하고요. 근데 제가 증명사진을 수시로 찍어봤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러면 누굴 미워했구나. 이때는 너무 편해. 이때는 일이 잘 됐구나. 이런 거를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여갖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욕심이 많은 거였죠. 난 이렇게 해야 돼. 꼭 해야만 돼. 사실은요 살다 보면 뭐여야만 해. 이거는 본인을 들볶는 일이에요.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안 돼도 할 수 없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어찌 보면 나이 든 요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대로만 나이 먹는다면 이 다음에 80이 돼서도 나는 인상 좋은 할머니 소리를 듣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시니어의 이미지 메이킹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듯이 그 열심히 살아온 일을 가지고 또 다시 편안하게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고 사신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명함 한 손으로 준다든가 반말 탁탁 한다든가 이러면 결국은 본인이 대우를 못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고 싶으면 먼저 주어라. 대우받고 싶으면 먼저 대우해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반말 쓴다고 해서 편한 관계는 반드시 아닙니다. 상대방을 올려주고 높여주면 그게 결국은 내가 높아지고 올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존중해 주면서 배워야 할 거는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 때는 저런 게 없었는데 지금 이런 게 있으니까 젊은 사람에게 배우니까 사는데 굉장히 편해지네. 또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도 있네. 이렇게 되다 보면 그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연륜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알게 되네요. 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화장을 야하게 하고 진하게 하고 한다고 해서 주름이 가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자연스럽고 있는 그대로가 더 좋아 보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때문에 이 주름 졌네 뭐 하네 이런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나이가 드니까 늙어 보이는 건 당연할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축 처지는 건 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늦추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은 좀 해야죠. 입꼬리를 올리고 이 볼살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또 여기 사탕 문 거. 엄마 사탕 무셨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직 안 물었어. 제가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고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고 자연스럽게 꾸미고 이런 게 좋죠. 지금 제가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미니스커트 입은 거랑 똑같은 이미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냥 뭐든지 나에 맞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는 이런 색이 어울리니까 이런 색으로 입되 좀 이렇게 깔끔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치렁치렁한 거는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씩 고치려는 마음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활동을 하면서 박인호 가면은 그래 자꾸 우리 후배들한테 주려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내가 이렇게 주려는 마음이 통했구나. 한동안은요 이렇게 막 주려고 자료 넣어주고 이랬더니 속셈이 있겠지 괜히 주겠냐 이제 속셈이 드러날 때가 됐어 이랬대요. 저 그 얘기 듣고 그거 준 지 6개월 됐는데 내 속셈이 6개월 동안 있었대냐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우선 넘기니까 얘기해 준 사람이 전한 사람이 멀쑥해져 갖고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이 들어서 언짢은 얘기는 전하지 마. 그럼 내가 다음에 그 후배를 볼 때
평소처럼 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네 선에서 중단시키고 좋은 말을 나한테 전할 때는 그때는 전해줘라 이랬어요. 예. 왜 말이라는 게요. 그랬대 이러는데 그랬대 이러면요. 말의 의미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어머 그랬어 이러는데 그랬어 이러면은 빈정거리는 것 같이 또 들리잖아요. 그래서 옆방에서 옆방으로 말을 옮겨줘도 억양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전해라.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해요. 내가 직접 듣지 않고 직접 보는 거 아니면 그렇게 믿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은 다 좋아. 그런데 나랑 안 맞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해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거든요. 나의 이런 마음이 또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다면 나는 말을 잘못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사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메이킹 했는데 왜 여주가 그걸 몰랐네요 이래요. 써먹은 게 아니라요.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활동을 하면서의 이미지, 이 가정에서의 이미지, 또 어른들을 대할 때의 이미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공수법이라고 해서요. 여자는 오른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남자는 왼손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상갓집에 가면은 반대로 됩니다. 네, 여자가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고요. 남자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송을 보면요. 이걸 공수법이라고 합니다. 공수법. 그런데 방송에서조차도 네, 상갓집에 가서도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러는데 그런 거는 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또 네,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를 뒤밀고 네, 자기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그 상대방 네 집에 가갖고 식탁에 놓는다든가 그건 또 예의가 아니죠. 그런 것도 이제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몰랐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아니까 이렇게지. 그리고요 또 우리가 글을 쓸 때 사람한테는 로서라고 합니다. 로서. 인간으로서 동생으로서 하면 되는데 이거를 또 모르면 동생으로서 이렇게 쓰거든요. 네. 사람한테는 서, 물건한테는 써를 써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또 우리 남편이 이 진지를 드셨는데요. 남한테 남편 얘기할 때는 낮춰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우리 남편이 진지를 드셨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셨어요.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법에 틀립니다. 우리 남편이 출근했는데요. 네, 밥 먹고 출근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남편이 진지를 드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근데 이걸 좀 신경 쓰면 되는데요. 제가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 없이 자기를 다 높여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건 아니에요. 계속 제가 강의를 30분 동안 선생님 10번이나 본인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제가 하시는 일이요. 이러면서 얘기해요. 네네. 그런 거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본인 이미지 관리, 말투에 관한 이미지 관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맞는데요. 저희 나라 틀립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 이러면서 방송에서도 연예인 그래서 댓글에 엄청 욕먹었거든요. 저희 나라가요. 우리나라. 제가 아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이. 네. 그리고 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본인을 존중해 주면 안 되거든요. 이건 말에 관한 이미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애들은요. 예의를 저희 때는 한복 입고 예절학교도 들어갔었는데 요즘 애들은 어른이 식사하시기 전에 수저를 먼저 들고 막 먹어요. 저희 때는 어른이 수저 들기 전에는 먼저 들지 않는다. 어른이 수저를 내리면 그때 내려놓는다. 이런 거를 저희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외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갖고 밥 먹을 때 항상 무릎 꿇고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입병이 많이 났어요? 이 커진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비타민 부족이었어요. 아침에 이게 달라붙어갖고 띄어지지가 않아. 입 벌려! 이러면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막 피가 났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한테 저희 5명이 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무릎 꿇고 인사하고 저녁 때는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몸에 익다 보니까 어디 가면 예의 없다는 소리를 안 들었어요. 요즘은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시거나 말거나 막 소리내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막 쩝쩝쩝 냠냠냠 막 소리를 내고 탁 수저 넣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너 아들한테 예의를 가르친 거냐 안 가르쳤냐 이거를 그랬더니 너나 잘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 아이가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죠. 네. 그래서 명함도 그냥 그런 애들이 예의를 모르게 되면 명함 한 손으로 주고, 네.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 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내가 예절을 몸에 익혀서 이미지 메이킹 하고 내 첫인상을 좋게 못하더라도 볼수록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관리를 잘한 거예요. 한 번 만날 때는 별로인데 볼수록 친근감이 들고 볼수록 얘기하고 싶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는데 볼수록 진상인 것보다는 볼수록 좋은 사람이 돼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거나 또 가정생활을 하거나 네, 이미지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거 네, 기억하실 거는요.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억지로 억지스럽게 하시지 말고 자연스럽게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하되 말투, 억양, 태도. 저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배울 때는 저희 은사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박인호 그래서 네 이러면 이게 어서 눈가를 옆으로 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박인호 이러면 네 이렇게 자세까지 바꿔야 돼요. 네, 박인호 네. 그리고 전화를 불시하셔요. 예, 다시 네 이렇게. 그리고 강의가 갖고 나오나 안 나라 다시 해.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를 다 눈알 돌리는 것부터 눈알을 이렇게 하면 이게 어서 눈가를 옆으로 떠 이러면서 너는 눈알이 아니라 눈깔이야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스승을 잘못 만났구나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누가 보지 않아도 전화를 받으면 네 반갑습니다. 네. 상대방이 끊기 전에는 제가 먼저 안 끊어요. 그래갖고는 어느 때는 먼저 끊으세요. 서로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상대방이 끊은 걸 확인하고 끊고 또 차를 내려주셨으면 그 차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갖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배울 때는 너무 싫었어요. 그런 거 일일이 지적하고 강의장이 6층이면 1층에서 화장실 갈 거 가고요. 그 교육생들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가지 말고 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교육생들하고 밥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강의를 할 때는 뭐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랬는데 밥을 먹다가 여기를 흔들다든가 쩝쩝거린다 이런 거를 또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교육은 딱 끝내되 마무리하고 나면 화장실 가고 싶어도 다른 데서 가고 의자 이제 가방 딱 들고 뒷걸음쳐서 뒤로 나와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 당시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잔소리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요, 뭐 어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저를 불러주면 그 회사에서 만든 거를 제가 갖고 가요. 예를 들어서 무슨 A 화장품에서 나를 불러줬다 이러면 A 화장품을 사서 쉬는 시간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제품을 사는구나. 또 속옷 회사에서 저를 불러주면 속옷 봅시다 이거 아니어도 그 속옷을 제가 사 입어요. 입고 가요.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내가 정말 그 회사가 내 고객으로서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또 패션 회사에서 사장님들이 저를 불러주면 옷 중에서 제일 비싼 옷을 입고 가요. 이분들이 패션 쪽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저 옷이 어떤 옷인지 보면 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렇게 제 마음가짐을 하니까 저 강의할 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항상 전화할 때도 예가 아니라 상대방 끊는 거 확인하고 제가 내려놓고 또 차에서 저를 내려주면 그분이 출발할 때까지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강의를 딱 가면 이제 유머 강의 강사입니다. 담당자랑 통화하면 너무 무례하게 전화를 받아요. 저 왜 이렇게 무례하게 전화를 받지? 가면 정장으로 저는 예, 지금은 바지 입지만 그때는 예, 한여름에도 스타킹 여기 예, 치마 입고 바지 입으면 여기가 보인다고 해서 저희 은사님이 너무 싫어했어요. 치마 입고 또 드라이는 근처에 미용실 가서 그렇게 하면은 딱 가면 무례하게 전화 받았던 분이 어머머 죄송합니다. 저는 막 그냥 노는 강의 이런 강의 하는 좀 날라리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선입감을 가졌네요.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앉는 거는 한 3시간 정도 앉아 있어요. 저 은사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무릎 꿇고 허리 펴고 뭐라면 네. 마이크도 나오나 안 나나 가냐 이렇게 이거 훨씬 경쾌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또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은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 이렇게 강사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또 강사로의 말투 예의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우리나라가 맞는데 저희 나라 이러시지 말고 제가 아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이렇게 해서 조금씩 고쳐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이미지 메이킹은요 내 스스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